어릴 때부터 이기적이었던 언니 때문에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다는 최 씨. 처음엔 여느 자매들과 다를 것 없이 옷이나 화장품 등의 문제로 자주 다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언니와의 다툼이 끊이지 않아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3살 터울인 최 씨 언니는 매번 최 씨에게 막말을 하고 심지어는 엄마에게까지 모진 소리를 내뱉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런저런 사건들로 인해서 최 씨 자매는 연을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최 씨 언니는 4년 만에 연락을 해서 결혼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연을 끊은 언니의 결혼식에 참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라는 최 씨. 이들 자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매 간의 갈등, 일단 이렇게 들리는데 일단 최 씨 가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부터 들어보죠. 네, 일단 제보자인 최 씨는 20대 초반입니다. 어릴 때부터 언니랑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최 씨 주장에 따르면 언니는 누가 보더라도 이기적인 성격이라고 합니다. 동생을 챙긴다거나 이런 행동은 전혀 하질 않았고 어릴 때도 마트 가거나 해서 사탕이나 초콜릿, 인형 고르라고 하면요 꼭 자기 것만 골랐다고 합니다. 동생인 최 씨 것까지 챙기는 일이 일절 없었고 반대로 최 씨는 뭘 하나 고르더라도 항상 언니 것까지 챙겼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여느 자매랑 다를 것 없이 매일 투닥투닥 싸웠습니다. 예를 들면 옷을 몰래 입어놓고 안 입었다고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런 사소한 싸움들이 매일같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자매들이 옷 가지고 많이 싸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최 씨의 언니는 좀 정도가 심했으니까 이 지경까지 왔겠죠? 가장 잊을 수 없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최 씨는 중학생, 언니가 고등학생일 때 있었던 일인데요. 용돈을 받으면서 둘 다 생활했었는데 당시 미니언즈, 우리 진행자 닮은 캐릭터 있죠. 미니언즈 캐릭터가 유행을 했었고 한정판 미니언즈 캐릭터 그 화장품을 너무 좋아해서 본인이 사놨는데 그래서 나중에 정말 아끼고 아껴서 서랍에 보관만 하고 쓰진 않았어요. 언니도 좀 좋아하니까 나중에 빌려줘야지라고 생각을 하던 상황에서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는데 그 화장품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없어졌지라고 어린 마음이지만 최 씨 너무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언니가 가져왔겠죠? 그러게요. 일단 이 최 씨도 딱 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물어봤더니 그런 적 없다, 본 적도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 전과가 다 있잖아요. 그 전에도 일이 있으니까 언니 학교를 찾으러 갔답니다. 사물함을 뒤져보려고 했는데 사물함이 잠겨 있었대요. 어허. 근데 친구가 마침 휴대전화 이 프레쉬로 비춰보니까 저 보시는 것처럼 미니언스가 눈을 땡그랗게 뜨고 있었던 겁니다. 화가 나서 또 언니한테 바로 전화했대요. 아니 본 적도 없다는데 왜 언니 사물함에 있냐 했더니 언니가 넌 왜 언니 학교를 가고 그래? 오히려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아하. 나중에 언니가 최 씨에게 저 화장품 집어 던지고 갔답니다. 아이고. 자, 일단 그 승희 의원님. 예. 이어폰 때문에도 또 둘이 정말 자매 사이에 큰 충돌이 있었다고요. 예, 사실 지금이야 다 이렇게 무선으로 블루투스로 하고 있는데 옛날에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잡아 있는 이렇게 끼워서 하는 이렇게 줄이 있는 건데 다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아시지만 조금만 이거 줄 잘못 당기면 이게 고장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언니라는 사람은 그걸 잘 관리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어폰이 계속 고장 나는데 그래서 동생한테 빌리려고 했대요. 야, 이어폰 좀 빌려줘라고 하면 동생 입장에서는 분명히 언니가 가지고 가면 고장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아, 언니 이거 굳이 이걸 가져갈 필요 있어. 나 싫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서 입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동생이라고 봐주니까 까부네. 내가 선배야. 나이도 어린 사람이 왜 이래. 너는 세상에 태어나면 이 말이 진짜 있었다면 굉장히 충격적인데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됐을 애야. 너는 학교에 있었으면 나한테 굉장히 조금 과격한 단어를 제가 순화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혼났을 거야. 라면서 욕설을 내뱉었다라고 합니다. 그 충격에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이렇게 기억이 그런 트라우마는 안 잊어지잖아요.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친언니가 친동생에게 너는 세상에 태어났으면 안 됐을 애야 하면서 막 욕설을 퍼부었다는 건데. 자, 양 변호사님. 이게 보통 성인이 되면 어렸을 땐 싸우는 거 그건 지극히 당연한 그렇죠. 건데. 예? 이게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간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어른이 된 이후에도 다툼이 계속 이어졌던 모양입니다. 집하고도 이거 지금 사실 최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거 우리 감안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언니 얘기는 들으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 집에서 다툼이 끊이지 않아서 언니가 집을 나갔다라는 거예요. 별도로 이제 사는 곳을 얻었는데 그 이후에 화해하고 또 한 1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종종 반찬도 가져다 주고 왕래를 하긴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나간 뒤 몇 달 뒤에 아예 손절하는 일이 발생을 했답니다. 오, 손절 왜요? 자, 당시 언니가 자취를 했는데요. 자취를 하면서 남자친구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남자친구하고 임신을 했었어요. 오랜만에 연락해서 나 임신했다라고 전화를 했고 아마 당시 20대 초반 정도였는데 어머니 입장에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좀 잘 생각해봐라라고 언니를 달랬다고 합니다. 뭐 혼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조금 격려를 하면서 이렇게 좀 해봐라고 했는데 그날부터 이 언니가 이 잠수를 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엄마하고 지금 최 씨가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해봤다고 하는데 나중에 집에 찾아가 보니까 언니가 하는 말이 내 애 지웠다. 아이고. 이제 우리 인연 끊고 연 끊고 연 끊고 살자. 보지 말고 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 엄마가 아마 몸 관리 좀 해서 집에 가자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보지 말자라고 그렇게 연이 끊겼다고 합니다. 자, 아이를 지웠다는 거하고 엄마, 여동생과 연을 끊자는 건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던 걸까요? 이 상황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관련해서 제보자 최 씨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애기 지우고 왔다고 그 얘기하고 엄마는 이제 집에 가자고 어쨌든 애기 그 유산한 것도 없앤 것도 그 나은 거랑 똑같다고 하잖아요. 집에 가자 그랬더니 언니가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저기 언니가 엄마랑 저한테 우리 집 보고 살지 말자고 그만 보자고 보지 말자고 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냐 제가 막 그랬죠. 그러니까 언니는 지금 내 심정이 어떤 줄 아냐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승현님. 네. 그러면 저 상태가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예, 사실 뭐 저렇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인연이 끊어졌다는데 이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최 씨의 주장에 따르면 언니는 연락처를 바꾸었답니다. 그리고 이후로 연락도 되지 않았다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엄마의 엄마 외할머니가 있잖아요. 외할머니하고 이제 전화를 조금 했는가 봐요. 그 사이에서 외할머니에게 이간질을 하게 됐는데 이 외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엄마에 대해서 욕을 하기 시작하니까 엄마와 외할머니의 사이, 그러니까 엄마의 엄마죠. 그 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상황이 이제 이루어지고 나는데 이제 더 이제 좀 황당한 것은 그 최 씨의 누나, 그러니까 지금 제보자의 누나의 갑자기 SNS에 할머니의 사진을 올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마. 내가 딸을 할게. 라는 글을 이제 쓰면서 이게 도대체 최 씨 지금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이 집을 나간 언니가 어떻게 보면 한 편이 되는 거고 엄마와 이 제보자 최 씨가 또 이렇게 반대편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4년 만에 연락이 와서 이 언니라는 사람이 나 결혼한다고 연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연 끊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최근에 4년 만에 언니로부터 문자 한 통이 옵니다. 연락이 온 건데 자기가 결혼을 한다. 그래서 엄마랑 동생이 축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엄마랑 최 씨로서는 너무 화가 났다고 하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갔는데 현관문에 청첩장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어봤는데 당연히 언니의 청첩장이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써 있는 그 부모, 혼주의 이름이 어머니와 아버지 이름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혼주 그 란에 적혀 있지 않았던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제보자 얘기 계속 이어서 들어보시죠. 제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이제 나가는데 집 현관문에 종이가 껴져 있는 거예요. 봤더니 신랑 이름 있고 신부 이름에 그 언니 이름이 있더라고요. 엄마한테 보여줬어요. 엄마한테 집에 계셔가지고 열었더니 그 부모란에는 큰엄마, 큰아빠 이름이 있었거든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엄마 그걸 찢어버리시더라고요. 자, 정말 조금 어처구니가 없는 뭐 그렇게 당사자들한테 정말 심각한 문제겠죠. 자, 그럼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4년간 연을 끊었던 언니가 보내온 청첩장, 그런데 혼주란에는 별안간 큰아빠, 큰엄마 이름이 있는 이 결혼식에 가야 되느냐. 일단 질문은 가야 되느냐라고는 했지만 계속 연을 끊고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참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큰아버지, 큰어머니는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덥죽 그래 내 이름 적어라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이해는 안 되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뭐 골리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닌 이상 지금 사연자 얘기만 들어본 거니까요. 어쨌든 축하해달라고 한 이상 저는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간다 해가지고 뭐가 크게 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상황에 봤을 때는 그래도 참석을 해서 축하해주고 다시 또 안 봐도 되는 거니까요. 그 지금 상황은 좀 그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승희 의원님도 마지막으로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청첩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청첩장이 아니잖아요. 나한테 보낸 건 분명히 우리 어머니에 대한 어떤 혼주가 아니고 큰아버지, 큰엄마의 혼주라면 그 누나는 나의 누나가 아니면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같이 오라고 말했으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속이 좀 너무 좁은 것 같은데 저는 가고 싶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지금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지금 계속해서 좀 속보가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그 사건 발생 당시에 영상도 지금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잠깐 보면서 우리 이 기자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모습이 이날 오후 6시쯤, 조금 전 6시쯤 서현역에 있는 그 AK 플라자 내부 모습입니다. 저렇게 검은색 후드를 쓴 남성이 1층과 2층 돌아다니면서 흉기 난동을 벌였다는 신고가 5시 59분에 접수가 됐습니다. 경찰이 현장 출동해서 검거를 했고요. 그런데 앞서 이 흉기 난동에 앞서서 서현역 앞 인도로 그 차량을 이용해서 돌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행자 다수를 충격했고 그 이후에 내려서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저렇게 흉기를 휘둘렀던 겁니다. 현재 파악된 부상자가 총 13명입니다. 차량 충격에 의한 피해자가 총 4명, 그리고 흉기 피해자가 9명이고 이 중에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예, 일단 용의자는 일단 현재까지는 1명인 걸로 경찰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룸에서 계속 전해드리죠. 자, 별별 상담소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